반복되는 소희의 죽음, 영화 다음 소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양성 영화 가운데 오랜만에 10만 관객을 돌파해 주목을 받았던 영화 다음 소희가 프랑스 크레테유 국제 여성 영화제에서요 관객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희는 사실 보신 분들이 다 이 영화는 꼭 봐야 네. 된다라고 추천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만큼 작품성과 대중성 양쪽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프랑스 크레테유 국제 여성 영화제에서 젊은 관객 부문 최우수 장편 영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프랑스의 영화제 랭스폴라 스릴런에서는 심사위원상, 피렌체 한국영화제, 이 영화제는 이제 한국 영화를 이탈리아에 소개하는 영화제인데 여기에서도 심사위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주목할 만한 여성 영화 감독으로 정주리 감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소희가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이렇게 호평을 받을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 다음 소희는요, 이제 6년 전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망 소식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그 내용도 평론가님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 영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17년 1월 23일 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다가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있죠. 이 현장 실습에 나갔던 한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한 학생의 어떤 자살 이렇게 마감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청소년 인권 활동가가 어느 학교에 다녀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볼 사항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7년 만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구조적 문제를 조명을 했는데요. 이 영화의 글쎄 주인공을 굳이 뽑자면 소희가 있을 거고 이 소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유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희가 굉장히 꿈이 많은 학생이고 왜 이렇게 현장 실습을 나가서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거꾸로 이 죽음을 추적하는 형사 유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을 갖다 보면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소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 배경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어른들이 발뺌하는 모습이 나올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형사 유진이 이건 그냥 단순 자살이 아니라 산재예요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할 때 굉장히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고 뭐 너 왜 굳이 이런 거를 캐고 다녀? 그래서 굉장히 나오는 대사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많은 관객들이 그래 우리가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여론과 함께 지난 3월 30일 국가에서 이른바 다음 소희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인데요. 직업계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분이 학생일까요? 노동자일까요? 학생인 거예요. 학생이자 노동자이면서 여기도서 보호를 못 받고 저기서도 아이고. 보호를 못 받는 이런 현실을 일부분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 강제 근로, 폭행 착취를 금지하는 내용,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 법에 주요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모티브가 된 고 홍수연 양의 죽음 당시에도 사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평론가님, 이 안타까운 사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그러니까 이유로 어떤 현장에 많이 나가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다음 소위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티브의 사건의 홍수연 양은 당시 19살이었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면서 큰 기업의 어떤 콜센터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냐면요. 해지 방어. 해지라는 거는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제 안 하고 싶어요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뭔가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만두는데 이 해지 방어 부서라는 건 뭐냐면 전화를 받아서 고객님 이 서비스 계속 이용해 주세요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이겠죠. 감정 그렇죠. 노동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했는데 성과급을 뭐 따로 지급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실적이 좋은 동료의 녹취를 들으면서 우리가 깜지라고 아시죠? 네. 빽빽하게 연필이나 펜으로 까맣게 종이에 똑같은 내용을 쓰거나 다 그거를 필사하게 하는 그런 걸 또 회사가 시켰다. 이런 게 논란이 됐었고요. 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아빠나 가족들에게서 문자를 받더니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나 오늘 실종 못 채웠어. 너무 힘들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홍소희 양의 극단적 선택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과연 그냥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던 한 학생의 일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홍소희 양이 사망한 이후에 5개월 만에 이 협력업체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측과 교섭을 해서 이런 재발방지책이나 이런 걸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홍소희 양만의 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2014년 10월에도 이 LB 휴넷이라고 하는 이 해지 방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역시 목숨을 끊은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다음 소희 이 말은 뭐냐면 소희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다음에는 일어나면 안 돼. 제2의 소희, 제3의 소희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고 저는 보다 보니까 화가 났다. 비열한 어른들, 다 침묵하는 어른들 틈에서 그냥 꿈많은 사회의 첫 생활을 받이던 고등학생들이 왜 이런 현실에 몰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평론가님,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홍소희 양이 담당한 업무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불만족하니까 어떤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소희 양이 담당한 업무가 이 해지를 방어, 그러니까 해지하지 마세요 고객님, 유지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권유하고 이걸 또 실적으로 이걸 해지를 막아내면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이런 구조였다는 게 얼마나 많은 또 이제 고객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콜센터에 이제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화의 수준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쵸. 성희롱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녹음을 하거나 이런 걸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이런 현실을 다 알지만 옆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 홍수연 양이 사망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다는 건 아직 또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평론가님? 예, 사실 홍소희 양 사망 이후에 공동대책이 끌어져서 그 사건이 발생한 회사와 교섭을 하거나 일부분 재발방지 역속이라든가 개선책을 이끌어냈습니다만 과연 이 한 군데만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 강조를 했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개선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취업 특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그냥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학교는 도대체 뭐 했냐? 학교들 이런 학교들 홍보할 때 보면 취업률 몇 프로라고 이제 실적을 내세워야 되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그 회사에 가서 아니 우리 학교 학생 보내달라서 보냈더니 왜 이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참어 회사가 그런 곳이야 라던가,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에서 아이 왜 이런 애를 보냈어요 라고 해서 학교에 돌아오면은 그 학교에게 뭐 다른 세계 명찰을 부착시켜가지고 처벌성으로 네. 그렇게 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어른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어른 한 명 처벌한다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촉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3월에 일부분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정치권과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현장 실습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긴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무에 투입되기에 앞서서 실습을 하면서 뭔가 현장 감각을 익혀라 이런 취지였겠지만 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는데 그 기업에서 근로자와 정말 유사한 업무, 아니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 안전도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예, 이 다음 소위와 이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악순환이다. 예, 말 그대로 악순환인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영세한 입장에서는 현장 실습생들이 오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습생이니까. 네. 우린 너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잖아 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말고 그리고 올 애들 많아.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 학교는 거대한 불법 파견 업체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아이들을 보호할 이 필요성이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채우려고 아이들이 돌아와서 선생님 이런 거 힘들어요. 그만 영화 이런 장면에서 나도 힘들어. 이런 취지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나와요. 물론 그 선생님 개인이 뭐 나쁘다 좋다를 그렇죠. 떠나서 사회생활 힘들어도 좀 버텨라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왜 어른들이 나서서 버텨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힘든데 뭘 고쳐줘야 돼?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현장 실습 도중에 다치거나 숨진 학생이 5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막을 수 없는 사고나 피해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생생법률쇼에서 이제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막 공분해가지고 이거 정치권이 바꿔야 된다, 법이 바꿔야 된다, 어른들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 안전관련법도 그렇고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른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분을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로 정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생생법률쇼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런 현실. 제가 요새 엘리베이터 이렇게 동네에서 타다 보면요. 중고등학생이랑 같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럼 교복을 입고 사실 얼마나 힘든 나이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청소년기가 뭐 제일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끔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모자 푹 눌러 쓰고 피곤해 보이는데도 어른이라고 같이 탔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있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흐뭇하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앳되고 아직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나왔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 이걸 왜 어른들이 도대체 막아주지 못했나 어른들이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정답인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업체 전단지를 돌리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전단지 올리는 것 때문에 뭐 어디에 공고 내거나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포털업체에 뭐 내기가 업주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보니까 값싼 인력에 손쉽게 좀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이게 유행처럼 한동안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게임 머니 사거나 엄마 아빠가 잘 안 해주는 거 10,000원, 20,000원이 큰 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들에게 전단지 아르바이트생을 시키고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이 부분 체구가 작아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와 빨리 이거 돌리고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게임하러 가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왜 빨리빨리 문화에서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보험 처리 안 되는 경우 그래서 학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소송으로 계속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소위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이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해서 악용하고 또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악용하는 것도 사실은 큰 맥락 속에서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소위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의 저임금,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현상이 좀 재조명되고 있는 와중에요.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현장 실습 도중 받은 부당 대우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 실습 부당 대우 신고센터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글을 올려요. 이런 어려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장 실습 담당 장학사에게 이것이 바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24시간 사안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 이거 좀 꼭 잘 됐으면 하고 언론에서도 잘 되는지 좀 감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쟤 저런 글 올리는 애야 해서 업체에서 약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좀 제한을 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이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 소위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요. 직업교육 훈련 관련 개정안도 국회 통과했습니다. 평론가님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부분을 일부분 보완한 건데요. 현장 실습생이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도록 누구의 책무? 산업체의 책무를 강화한 겁니다. 왜냐? 본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소위도 보면 교육 관계자들, 그 원청업체 관계자들, 하청업체 관계자들 다 서로 책임 회피하는데 산업체 책무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산업체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했는데 학교장이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장과 산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강화한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또 정부가 이제 해상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선언법령 체계를 개편해서 선언근로기준법 제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그동안 좀 열악한 해상 근로 조건이나 특히 실습 선원들에 대한 처우 지적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생 법률쇼에 출연하면서 더더욱 느끼게 되는 건데요. 국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네,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곳곳에 시대와 맞지 않게 있는 법 때문에 피해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선언근로기준법 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언이 근로기준법보다는 선언법을 우선 받도록 예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1962년 만들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너무 그렇죠.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언이 아닌 이게 육상에 있는 경우에는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단체로 모여가지고 우리의 권리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선언들은 해상에 있다 보니까 단체로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뭐 국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선언 법령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예요. 본래 이제 노동법 관련되는 국회 환영노동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해수부가 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들의 이제 월급을 깎자 이런 얘기 이제 번외로 제가 나오죠. 저는 뭐 지금 정도 월급을 주는 대신 일을 못하면 퇴출시켜야 한다. 이거 제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이 안전법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현장 실습 뭐 고등학생들 선원들 잘 보시면 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단체로 모여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오히려 더 구석구석 이런 숨어있는 민생 문제를 보고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평론을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너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생생법률쇼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조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저거 내 얘기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그리고 내 아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당연히 점점 더 좋아지게 개선돼야겠지요. 무엇보다 영화 다음 소위가 쏘아올린 이 특성화고 실업계고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대한 개선책 좀 빠르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론가님. 예,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2월 펴낸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우리가 보통 현장 실습하면 현장 가서 일 배우니 좋겠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진로 경험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현장 실습이지 나쁘게 말하면
노동을 값싸게 이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 좀 봐야겠고, 최근에 4년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이 4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할 때 뭐 퇴사이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로와 저임금은요, 현장 실습 학생들에게 좀 만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고 홍수연 양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제도 개선 방안, 현장 실습 정착 방안 등의 대책 등이 연이어 내놓긴 했지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입니다. 현장 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과 노력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교육청, 산업계 다 책임을 지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 나서지 않는 일부분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법이 있다고 해도 이 법의 사박지대는 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부라든가 교육계가 항상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자꾸 목소리를 들어야 현장에 맞는 개선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탁상 공론신 대책이 아니라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사회에 나가고 있는 이 현장 실습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권이라던가 또 어떤 현장에서의 보호책 이런 것이 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